그 자식들의 제대로 된 길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근데 제가 매번 사주를 보는 것은 말을 하지만 다 각자 개인이란 말이야. 알고 보면 성정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얘가 현재 엄마가 가라는 길을 바라지를 않는데 갈 리가 없잖아. 그죠? 없어요. 엄마는 뭐 네가 뭐라도 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라도 좀 말단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빨리 나가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애가 현재 그런 운이 아니야. 뭐 20이 됐든 30이 됐든 내가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아. 안 급한데 뭐가 되겠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같이 살면서 엄마가 세금 다 내주고 뭐 통신비며 이런 것도 해주고 내가 뭐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알바하러 가서 내가 좀 뭐 사고 싶은 거든 하고 싶은 거든 하면 되고 눈치 보면서 조금 용돈 다 쓰면 되고 그런 상태인데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상해 보이잖아. 특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일찍부터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 사주는 그렇게 받도록 태어났다는 거야. 그 사주는. 태어났다기보다는 운이 그렇게 들어온 거지. 받도록. 엄마가 나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도 얘만 보면 내 자식만 보면 아 얘가 그래도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먹여 살려야지 결혼식에 결혼할 때 뭐 자금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내가 돈 모아야지 응? 학교 대학교 보내고 또 공무원 공부하면 공무원 공부한다고 이렇게 돈 만들고 그거 다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된다고 걔가 그렇게 받을 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재밌죠. 사실 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한 2, 30%밖에 안 돼요. 자기가 그걸 느끼든지 알든지 뭐가 들어왔는지 알고 하는 사람은 한 2,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운이 와봐야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운이 와봐야. 그러니까 운은 왔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편으로 나가야 이게 내가 그 운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라요.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거든. 내가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런 운이 같은 운이 왔고 그러면 그 운이 잘 된 거야. 그래서 운이라는 거야. 이제 아 내가 운이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일이 안 왔어. 맞는 운이 안 왔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몰라요. 몰라.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공부운이 들어왔어. 자격증운이 들어왔어. 내가 드디어 내 문서를 만들 운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 자격증을 안 따. 그냥 일반 뭐 회사 다니면서 뭐 그냥 뭐 제조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알바하고 있다든지 여기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와 봐야 아무 쓸데가 없단 말이야. 거기에서 쓸데가 있는 거는 그냥 조금 취직이 좀 쉽다는 거, 이직이 조금 쉽다는 거 그런 걸로만 쓰이고 있는 거죠. 그게 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리가 없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가 들어왔는지 지금 내가 또 뭘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운이 들어와서 받을 애가 있는 거지. 운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나면서부터 부모복이라고 이렇게 된 건 없어. 사실 부모복이라는 건 그 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부모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 그냥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차이거든. 그래서 사주에서 뭐 편제든 정제든 이렇게 있어. 있으면은 부친이나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자주 보이겠죠. 자주 보이는 거고, 인성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또 영향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그, 그거는 부모 복이라 가지고 내가 부모한테 뭐 이걸 좋게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거야.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그리고 또 영향을 받을 때 좋은 부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쁜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가 됐어요? 재성이 있다고 쳐도 이 재성이 나한테서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뭐 생으로 들어오든 뭐 재생관이든 관인생이든 이런 식의 들어오든지 아니면 비식제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그 재성도 내 인생에서 영향을 그러니까 부친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이러면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재성이 그냥 정체돼 있다든지 아니면 재성이 뭐 충국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르잖아.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힘든 부분들을 배우게 되잖아. 인성도 마찬가지지. 인성이 뭐 옆에 붙어서 생활해주고 있다고 쳐도 이 인성이 행복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인성이 행복해야 나한테 좋은 부분도 물려줄 수가 있겠지. 근데 내 원곡 자체에 인성이 너무 괴롭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괴로운 사람이야. 괴로운 엄마한테 내가 많은 걸 배워봐야 나쁜 부분을 많이 배우겠지. 근데 그런 건 모른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아닌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사주를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뭐 생국제화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격이 파했으면 파격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원리 원칙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요즘에는. 뭐 모르니까 그러겠지.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내 원국 안에서도 내 부친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좋은 부분을 배우려면 이 재성이라는 게 편안하게 있어야 돼. 인성도 마찬가지야. 엄마라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내가 좋은 영향을 배우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 이 인성이 편안한 상태로 있어야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한 상태로 있어야 나한테 자기가 가진 장점을 물려줄 수 있겠지. 근데 엄마가 너무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뭘 보고 배우겠어? 엄마의 단점, 나쁜 점, 그다음에 고생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겠지. 그런 거야. 원국에 있다는 게. 그래서 차라리 보면은 인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부친한테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배울 것도 없고 모친한테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배울 것도 없는 거야. 아예 없어버리면. 그게 부모복이 없다가 아니고 나한테 부모가 없다. 너는 고아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없다는 소리는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없는 거지. 장점이든 단점이든. 근데 그런 애를 내가 놓았어. 인성하고 재성이 없는 애를 내가 놨어. 근데 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부모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 못 받게 되어서 태어났다는 소리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 부모가 뭐라고 하든. 근데 그런 애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요하고 뭐 조언하고 이런들 얘가 받아들일 리가 없어. 그냥 내내 하는 거지. 왜냐면 놔줬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천류는 아니까 그냥 그런 관계로 사는 거야. 자기 사주에 재성 없고 그러면 내가 부친의 거 뭐 배우고 담고 그런 게 없어. 인성 없고 그러면 내가 모친의 거 뭐 담고 배우고 그런 게 없다고. 둘 다 없으면 둘 다 없는 거지. 있어야 그게 또 작용을 하는 거야. 있어야. 그럼 없이 태어났다는 거는 문제인가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그걸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없이 태어난 거야. 자기 인생에 그거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야. 뭐가 없이. 근데 그거에 강제로 막 주려고 들고 강제로 시키려고 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이번 삶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 인생에 태어났는데 그게 막 나한테 자극을 주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겠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 하는 거야. 없는 게 왔을 때. 없는 게 올 때 더 힘들어 한다고, 인생은. 그냥 이제 뭐, 비견 겁제 중에 겁제가 없다고 겁제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비건 겁제 둘 다 없을 때, 그러니까 오행의 기운이지. 내가 오행의 기운이 한 게 없이 태어났어. 목이 없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게 목이 올 때 얘는 더 힘들어해. 어떻게 힘들어 하느냐? 너무, 어떻게 돼? 과다한 자신감.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 힘들다는 의미 자체가. 뭐 벌이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없는 오행을 맞춰준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필요 없는 걸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 그 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살았는데 강제로 주어지면서 그걸 생각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기가 제대로 다룰 수도 없고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그 폭탄을 갖고 사는 거지.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상에서 없는 오행이 올 때, 내가 없는 필요, 없는 오행이 대운이든 대운이든 올 때 생각할 게 엄청 많아지거든. 근데 문제는 생각할 게 많아지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소리야. 그게 뭐 비겁이든 식상이든 재성이든 관이든 인이든 관계없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와가지고 나한테 고민을 안기는 거지. 그걸 조탁하고 있단 말이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데 그걸 좋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좋아. 뭐든지 간에. 내가 저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어떻게 좋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저걸 이해할 능력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태어난 게 아닌데 저게 와가지고 내 인생에서 관여를 하고 뭐 어떻게든 대운이든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 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세운도 강제로 찾아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게 무슨 오행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는 좋았고 어쩌고 자시고 그래 좋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보면은 세운에서 따지면은 뭐 평생을 80까지 살아도 여섯 일곱 번은 오게 되어 있고 그죠? 없는 오행들이 막 생각보다 자주 오잖아. 오게 되어 있고 자기가 그 오행에서 그 올 때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월로 따져도 매번 오고 그다음 대운에서 길어지면 천간 두 개, 지지 두 개 하면 40년이지. 그렇게 오잖아. 그럼 그때마다 다 좋았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그냥 그건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그냥 내가 운이 왔을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운이 왔을 때는 좋았지. 사용할 수 있는 운이 왔을 때는. 근데 내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운이 왔을 때는 나한테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야. 없는 오행을 쫓아갈 필요 없어. 그 왜 그걸 쫓아가느냐? 자연스럽게 온 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 저 내용 살을 붙인 거야. 말 그대로 이제 레고 조립을 한 거지. 근데 원래 이 제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제품은 레고인데 소방차를 만들게 돼 있는 레고야. 근데 그거 이제 소방차를 내가 못 만들겠으니까 이것저것 붙이고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소방차도 아닌 경찰차도 아닌 이상한 걸 만든 거야. 그게 맞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없는 걸 생각할 필요 없다.
없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특정 오행이 들어와서 와야만 되는 것도 없다. 살면은. 다 그냥 그게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기 때문에. 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매번 어디든지 다 보러 가고 해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가면은 공부한 양만큼 대답할 거고 저기 가도 공부한 양만큼 대답하기 때문에 다 각자 이제 그 똑같은 공부를 해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신뢰가 없어가지고 신뢰가 없어서 이 사주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신뢰가 없어서 그래.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으니까. 음, 지금 사주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답하기가 쉽죠. 쉽지. 저 같은 경우는 쉬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있거든. 보이니까.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세상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잘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존재. 내가 운이 들어왔든 아니면 내가 내 팔자대로 살든 혹은 금수저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소수예요. 그리고 그게 부귀영화랑 관계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이끌려고 들거든요. 그 주어진 거에 순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맨날 운을 찾아요. 순리대로 산다는 건 운이 들어온 대로 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봄이 오면 봄에 맞춰서 살겠다는 거고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춰서 살겠다는 거고 그게 봄, 여름, 가을이 사주랑 똑같거든. 왜냐면 밑에도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사는 게 이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순리란 말이야. 왜냐면 그래야 봄에 나는 건 봄에 나고 여름에 나는 건 여름에 나고 가을에 나는 건 가을에 나고 겨울에 나는 건 겨울에 나고 봄에 할 수 있는 건 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탈이 없이 내가 이권이라든지 또 이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 근데 내가 가을에 들어왔는데 한창 튀어놓은 거 처리하고 정리하고 잘 모아서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제 심겠대. 심겠대. 그럼 그러면 특수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가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정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내 상품 가치를 올려서 해야 돼. 근데 뒤에 떡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 펜션을 하든 뭘 하든 하겠대. 숙박업을 하겠대.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원 이런 것들로 막 바뀌는 거지. 그게 또 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운이 들어와서 흐름이 또 보면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전환해도 되지. 근데 운이라는 흐름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하겠대. 무작정 시작을 했어. 그럼 답이 없어 이거는. 거기서 결과가 생길 리가 없지. 그렇게 대부분 사는 거야. 그렇게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안 왔다고 열부를 내고 사는 거지. 열부를 내고 어, 실망감을 느끼고 남을 탓하게 되고
사회를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부모를 탓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고, 친구, 지인을 탓하게 되고, 그게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뭐든지 내게 돼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게 제대로 공부를 딱 해보면 나한테 들어온 일들만 일어나. 그 일밖에 없어. 굳이 말하자면, 물론 5가지 일을 다 겪는 사람도 있어. 5가지 일을.